엄마? 아들. 저녁상을 막 물리고 났을 때였습니다. 난데없이 아들에게서 영상전화가 걸려왔어요. 갑자기 웬 영상통화야? 엄마 얼굴이 보고 싶었어? 평소답지 않은 행동이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의미를 뒀던 건 아닙니다. 역시 우리 엄마 내 맘을 잘 안다니까. 엄마 보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지? 엄마인데 당연히 아들 맘 잘 알지. 아들과 너스레를 떨면서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요. 영상통화 속 아들 모습이 왠지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아들, 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안 아파.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아닌데. 그러고 보니 너 목소리도 좀 쉰 것 같네. 어두운 데 말고 불빛 있는 데 가서 엄마한테 얼굴 좀 보여줘봐. 엄마, 나 괜찮다니까. 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뭔가 수상했습니다. 엄마, 바로 네 집으로 달려가는 거 보고 싶어? 얼른 화난 대로 가라니까. 아들은 제 성화에 못 이겨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간 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들 몰골이 흉측했거든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다쳤어? 아니야, 약 부작용 때문인 것 같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약 부작용이라니.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부작용이야? 어제 검사 받으러 갔다가 약 바꿨거든. 그럼 당장 의사 선생님 만나서 얘기해야지. 일단 오늘까지 있어보고 안 되면 내일 병원 가려고. 그러니까 괜한 걱정 말고 주무셔.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 부작용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왠지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약 부작용이라고 하기엔 아들 얼굴이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게다가 평소답지 않은 영상통화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 그 진우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엄마의 촉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들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게다가 절 보고 당황하는 며느리도 수상했습니다. 어쩐 일은? 진우랑 영상통화하는데 애 얼굴이 엉망이라 무슨 일인가 싶어 왔지. 전 먼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살폈어요. 진우가 약 부작용 때문이라고 하던데 바뀌었다는 게 이야기니? 물론 제가 본다고 해서 알 리가 없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약봉지를 들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네? 네, 어머니. 그날따라 며느리 태도도 이상하더군요. 왠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진우가 새우나 조개 먹은 거 아니니? 아들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실수로 잘못 먹었나 해서 냉장고 안 음식을 살피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절대 냉장고 문 여시면 안 돼요. 냉장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면서 말리는 거였습니다. 예, 내가 혹시나 해서 보려는 것뿐이야. 전 며느리의 지나친 반응에 의아해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요. 바로 그때 며느리가 저를 옆으로 확 밀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우! 갑작스러운 공격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 전 놀라서 며느리에게 무슨 짓이냐고 하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더 경악할 일을 당했습니다. 아이씨, 열지 말라고 했잖아. 왜 사람 말을 무시해?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쌍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무슨 상황인지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아휴!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란 아들이 아픈 다리를 끌다시피 해서 달려왔어요. 미수가,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놓지 못해? 아들이 뜯어말리자 겨우 제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풀었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기가 막히지 않으십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다니요. 그것도 냉장고를 열어보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지금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어이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황당한 일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응원의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야 저도 얘기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머니. 앞서 사연만 들으시면 왜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냐고 하시겠지만요. 며느리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첫인사를 올 때도 얼마나 얌전했는지 모릅니다. 아유,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지? 아니요, 어머니. 진우씨 차 타고 왔는데요, 뭐. 말씨도 조분조분했습니다. 엄마 없이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했는데요. 몸가짐도 가지런한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난 따로 바라는 거 없어. 우리 진우하고 둘이 행복하게 살면 돼. 결혼식 올리기 전날 전 며느리 손을 꼭 잡고 아들과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저의 바람대로 아들 내외는 큰 다툼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단풍 구경 어떠세요? 가을이 짧아져서 이때 아니면 잎들이 금방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아유, 둘이 가면 되지. 뭐하러 나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래. 어머니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서 가는 건데 당연히 모시고 가야죠. 그럼 토요일 아침에 저희가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결혼해서도 며느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종종 시간을 내서 아들과 함께 나들이 갔던 적도 많아요. 뭐? 진우가 사고를 당했다고? 평화롭기만 하던 우리 집안에 우환이 들이닥친 건 아들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막 저녁 식사를 끝내고 쉬려던 참이었는데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진우 씨가... 울음 섞인 며느리 목소리에 가슴에서 뭔가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왜? 울지 말고 천천히 말해봐. 며느리는 아들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한창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리 진우 많이 다쳤니? 전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수술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시간이 어찌나 더디 가던지요.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긴 제가 있을 테니 가서 좀 쉬세요. 이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시겠어요. 아니다. 내가 진우 옆에 있어야지. 얼굴이 허옇게 질린 채 안절부절하고 있는 제게 며느리는 가서 쉬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며느리가 이상하게 침착했던 것 같아요. 당시엔 아들 걱정에 미처 알아채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아들이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에요. 머리를 다쳤으면 어쩔 뻔했겠어요, 어머니? 저와 달리 며느리는 침착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나가, 네 말이 맞다. 이 정도인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아들을 친 뺑소니 운전자는 잡지 못했어요.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했고 다니는 회사도 사무직이라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장애가 생긴 탓에 며느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경이 좀 쓰였는데요. 다행히 이전처럼 잘 지내더라고요. 아가, 네가 진우 돌보느라 고생이 많지? 고생은요. 진우 씨가 다리 때문에 많이 불편해할까 그게 걱정이죠.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으면 며느리는 아들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어요. 이럴 때 네가 옆에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고맙다 아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히 아내인 제가 옆에서 잘해야죠. 무던한 성격인 아들은 갑자기 장애가 생겨 힘들 텐데도 내색하지 않고 씩씩하게 잘 적응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영상전화가 걸려왔고 흉측한 모습의 아들 모습이 마음에 걸려 아들 집에 갔다가 며느리로부터 머리채 뜯기는 봉변을 당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아들은 제 머리채를 잡은 며느리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빨리 손 놓으라고! 그제야 며느리가 손을 풀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니? 며느리에게 잡혔던 머리끝이 얼얼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엄마, 괜찮아?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채 잡았다는 소린 들어봤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 잡았다는 얘긴 못 들어봤다.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유가 뭐냐? 전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방구 대답이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얘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시어머니 머리채 잡던 기세는 다 어디 간 거야? 왜 그랬는지 빨리 엄마한테 말씀드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 저 아들이 이유를 말하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말이 없었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얘가... 말리고 말고 할 새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냉장고로 달려가 뭔가를 꺼내선 쏜살같이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게 지금 어디... 미숙아!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아들과 제 앞에서 며느리가 사라졌어요. 전 걸음이 느려서 아들은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며느리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야, 냉장고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었던 거냐? 몰라, 엄마. 나도 지금 황당하다니까. 저와 아들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냉장고에 무슨 보물을 감춰뒀었길래 걔가 이 사달을 일으켜? 너 그 짐작 가는 거라도 없어? 엄마,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지금 이런 얼굴로 있겠어? 나도 미숙이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세상에, 냉장고 문 열었다고 머리채를 뜯기지를 않나? 이유를 묻는데 며느리가 달아나 버리질 않나? 이게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그날 밤늦게까지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나중에 전화기를 꺼버리기까지 한 것 같았습니다. 새아기, 계속 전화 안 받니? 전화기가 꺼져 있어. 다음 날도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새아기 어디 가서 잘못된 건 아니겠지?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할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 황당함이 차츰 걱정으로 바뀌더군요. 어디 가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하는 염려가 됐습니다. 사고 당했으면 경찰서에서 연락했겠지. 이럴 땐 무소식이 희소식일 수 있어. 그런가? 걔 입던 옷 그대로 나갔잖아. 돈도 한 푼 없을 텐데. 뭐 요즘은 핸드폰으로 결제가 다 되고 하니까 밥 못 먹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야, 엄마. 아들은 그런 제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집 나간 지 이틀 만에 며느리가 돌아왔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 챙기느라 집에 못 가고 이틀째 머물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슬며시 들어오더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냉장고 안에 있던 건 뭐고? 집은 왜 나갔던 거니? 며느리가 돌아오자 한편으론 안심이 됐지만 화가 치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잘못했다고 울기만 했습니다. 알겠으니까 그만 울고 이유나 좀 알자. 냉장고에 뭘 넣어뒀길래 이 난리를 친 거냐니까. 어머니, 그게 얼렁뚱땅 넘길 생각 말고 얼른 얘기해. 아님 나 용서 못한다. 실은 어머니, 냉장고에 있던 거 새우랑 게였어요. 뭐? 예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샀는데. 그런데 그걸 왜 감춰? 고작 새우 때문에 네가 내 머리채까지 잡았다는 거냐? 죄송해요, 어머니.
진우 씨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게다가 진우 씨 약 부작용으로 온몸이 엉망이 됐는데 어머니가 오해하실까봐 겁이 났어요. 며느리는 제가 오해할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는 거였습니다. 너 지금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냐? 어머니 진짜예요. 어머니가 진우 씨 갑각류 알레르기 있다고 몇 번이나 주의를 주셨잖아요. 그럼 도망은 왜 갔던 거야?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됐잖아. 저도 모르게 어머니 머리채까지 잡고 무서워서 그랬어요. 내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죄송해요. 아니 넌 평소에 이 시임을 어떻게 생각했던 거니? 어머니 화가 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그거야 네가 내 머리채를 잡았으니까 그렇지.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머리채 잡히고도 그냥 있어.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혼내시니까 얼른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네 말을 믿자니 어이가 없고 그렇다고 안 믿자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사실 믿든 안 믿든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제가 며느리에게 잔소리라도 했던 시어머니였으면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자주 화를 냈던 건 아닌데 나 참.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며느리는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엄마, 미숙이가 잘못했대잖아. 이번 일은 그만 마음 풀어, 응? 며느리가 계속 울자 아들은 마음이 약해졌는지 제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 이번 일은 그만 넘어가마. 하지만 다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어머니한테 진짜 잘할게요. 나한테 잘할 필요 없다. 우리 진우하고만 잘 지내면 돼.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울면서 비는 데다 아들까지 나서니 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완전히 경악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토요일 새벽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진우야,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엄마, 미숙이가 사라지고 없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걔가 왜 사라져? 옷이며 가방, 소지품들이 다 없어졌어. 게다가 아들은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집 계약서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전 놀라서 택시를 타고 바로 아들 집으로 갔어요. 아우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아들 집에 도착해보니 집안이 그야말로 난장판이더라고요. 옷장이며 신발장, 집안 곳곳이 헤집어져 있었습니다. 너 걔가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잤던 거야? 어제 저녁에 미숙이가 주는 차를 마시고 바로 잠들었었거든. 너 잠기 밝은 편이잖아. 그런데도 모르고 잤다고? 전혀. 집안을 이꼴로 만들 정도인데도 모르고 잤다면 혹시 수면제를 먹였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걔가 나 민증이랑 인감도장, 집계약서 가져간 건 어떻게 알았어? 어제 지갑에서 민증 꺼내다가 나한테 들켰었거든. 이유 물어봤어? 갑자기 내 민증 사진 얼굴이 궁금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끝이야? 다른 이상한 낌새는 없었고? 없었어. 평소랑 똑같았어. 그거 말고 또 가져간 건 없어? 실은 엄마, 내 신용카드도 없어졌어. 뭐? 네 신용카드까지 훔쳐갔다고? 근데 걱정 마. 내가 바로 분실 신고했으니까. 미숙이 그 신용카드 못 써. 아들 주민등록증에 신용카드, 인감도장, 집 계약서까지 훔쳐갔다는 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진우야, 얼른 준비해서 사돈 어르신한테 가보자. 처갓집에 가자고? 설마 미숙이가 거기 갔겠어?
거긴 안 갔더라도 지혜비한테 연락은 할 거 아니야? 글쎄, 평소에도 장인어르신한테 연락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아무리 그래도 홀아버지 두고 혼자 도망갔겠어? 아들을 독촉해 사돈댁을 찾았습니다. 에이씨, 새벽 대바람부터 남의 집에 누구야? 한참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들겨서야 사돈어르신이 나오더군요. 그거 누구쇼? 누구냐고 묻는 사돈어르신에게서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저는 물론이고 사위인 아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장인어른, 접니다. 장서방. 누구? 장서방이라고요, 아버님. 아들이 서너 번을 장서방이라고 하자 그제야 생각이 나는 듯이 보였습니다. 장서방이 여긴 웬일이야? 아들에게 웬일이냐고 묻는 걸 봐선 며느리가 사돈댁엔 오지 않은 것 같더군요. 사돈어르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에이, 이 아줌마는 또 누구야? 술을 얼마나 마셨던 건지 사돈인 절 보고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사돈어르신, 접니다. 진우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진우? 진우가 누군데?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10여 분 넘게 문 앞에서 씨름하다가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그야말로 엉망이었어요. 곳곳에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고요. 얼마나 청소를 안 했던 건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을 자리도 마땅찮았어요. 미숙이? 그년이 왜 여길 와? 며느리가 찾아오지 않았었냐는 제 말에 사돈어르신은 욕부터 하더군요. 미숙이 그거 진짜 나쁜 년이야. 내 딸이지만 아주 지겹다고. 아직 취한 상태인 사돈은 횡설수설했습니다. 며느리가 오지 않았다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사돈댁을 나왔어요. 아유, 무슨 술을 저렇게나 많이 마셨대. 술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더라. 전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술 냄새에다가 퀴퀴하고 지린 냄새까지. 숨쉬기도 힘들었거든요. 혹시 이 집 사위 아니에요? 막 대문을 나섰는데 낯선 아줌마가 아들에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누구신지. 저희 집 주인이에요.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 딸이랑 두어 번 찾아온 걸 봤어요. 옆집에 사는 주인집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집이라뇨? 아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묻더군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돈어르신 집이라고 했었거든요. 아유, 이 집 딸이 자기 집이라고 거짓말했나 보네. 하여튼 부녀가네. 어찌나 사람을 잘 속이는지. 그럼 이 집 진짜 주인이 아주머니란 말씀이세요?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속고만 살았나? 왜 사람 말을 못 믿어요? 원래는 시어머니가 사셨는데 돌아가시고 우리가 전세로 내놨었어요. 아유, 그때 세를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충격이더군요. 며느리는 아들과 제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이 집 아저씨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알죠? 저대로 뒀다간 언제 황천길 갈지 모른다고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돈어르신이 알코올 중독이라고요? 사돈어르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에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술 마시는 걸 좋아한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설마 모르셨어요? 저렇게 술에 절어서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선 말짱했었거든요.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긴 잠시 술을 끊긴 했었죠. 딸 결혼시켜야 한다면서 끊긴 했었는데 그것도 자인 아니었어요. 저 집 딸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거든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딸은 행실이 안 좋아서 이 동네에선 유명했어요. 행실이 안 좋았다니요?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한테 나올 돈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 편의점 물건 훔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질 나쁜 애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코 올리게들 삥 뜯기도 하고. 뭐라고요? 미숙이가 어쨌다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었나 보네. 멀쩡한 남자들을 그렇게 잘 홀리더라니까요. 아줌마, 지금 사람을 착각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보네요. 아무튼 저 집 아저씨 밤이고 낮이고 술에 절어 살아요. 이러다 산송장 칠까 무섭다고. 정 안 되면 시설에 보내든지 대책을 좀 세워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알코올 중독인 장인을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말을 건 거였습니다. 전세금 돌려줄 테니까 나가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우리 아저씨가 이러다 송장 치우게 생겼다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요?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좀 해봐요. 내가 부탁 좀 할게요. 밤낮 술을 마셔대니 시끄럽기도 하고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냐고 아들에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진우, 너 사돈이 알코올 중독인 거 알고 있었니? 결혼하고 얼마 후에 알았어. 아들도 결혼 전엔 장인이 알코올 중독인 걸 몰랐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속였던 거죠. 그런데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괜히 알아봤자 엄마 속만 상하잖아. 그래서 미숙이랑 얘기 안 하기로 했었어. 그래, 뭐 그건 그렇다고 치자. 그럼 아까 그 주인 아줌마가 한 얘기들은 다 뭐야? 미숙이 행실이 안 좋았다니. 너 알고 있었어? 아들은 깊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나도 그건 처음 듣는 얘기야. 내가 알던 미숙이가 맞나 싶네. 아들은 마음이 착잡한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알고 있던 며느리의 본색이 궁금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신고하자고? 너도 들었잖아. 네 신용카드며 신분증, 인감도장, 집 계약서까지 가져간 거 보면 아예 작정한 거라고. 아들과 전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했어요. 진우야, 밥 먹으러 가자.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 해. 전 아들을 데리고 근처 식당에 가서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입안이 까끌거려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들, 푹푹 떠서 먹어. 힘이 있어야 네 마누라 찾지. 앞으로 닥쳐올 일을 생각하면서 억지로 먹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보니 그동안 한 번씩 수상했던 며느리 행동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집을 2사람 공동 명의로 하겠다고?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기 2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남긴 유산으로 신혼집을 장만했는데요. 아들이 공동 명의로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요즘 추세가 그렇다고 해도 아빠가 네 몫으로 남긴 유산이잖아. 물론 전 반대했어요. 미숙이가 자기 이름으로 집 가져보는 게 소원이래. 그러니까 너 지금 공동 명의로 하겠다는 게 미숙이 걔 때문인 거야? 엄마, 그 누구 때문이 어딨어.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가 뭐든 함께 나누는 건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버지 유산인데 네 이름으로 해야지. 아이, 엄마도 참. 공동 명의로 해도 내 재산이라고. 아들은 결국 공동 명의로 신혼집을 계약하더군요. 저도 더 이상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하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아들이 물려받은 유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것도 며느리의 계략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알았대도. 알았다는데 왜 자꾸 전화질이야. 아가리 안 닥쳐? 오랜만에 아들 대회와 외식을 하러 갔던 날이었는데요.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컴컴한 구석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에이씨, 야, 내가 아무렴 네 돈 떼먹겠냐? 그러니 닥치고 기다리라고. 며느리 목소리 같은데 들려오는 내용이 하도 험악해서 혹시나 하고 소리나는 곳으로 갔었는데요.
며느리가 맞더라고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욕까지 섞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통화하다 절 발견한 며느리는 놀라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인데 얘가 질이 좀 안 좋아서요. 험하게 얘기 안 하면 자꾸 전화를 해대거든요. 며느리는 주섬주섬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나가. 그런 친구라면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너까지 물들어. 전 주의만 주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며느리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영미야, 너 며느리 집 나갔다고 하지 않았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았다는 소식이 없어 아들과 함께 며느리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우리 며느리 어디서 봤어? 내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우리 며느리가 친구 집들이 갔다가 그 동네에서 봤다고 하더라고. 진짜야? 처음엔 긴가민가 했대. 어떤 남자랑 장을 보고 있었다던데? 그 동네가 어딘데? 우리 며느리 말로는 확실하다고는 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 알았어. 거기가 어딘지나 빨리 얘기해. 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가 알려준 곳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허탕이었습니다. 며느리 닮은 사람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제가 아니었죠. 그 다음 날도 마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디,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허튼 짓 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마다 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늘이 돕는다고 하는 거겠죠? 저 여자? 거짓말처럼 며느리가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웬 남자와 함께 말이죠. 자기야, 우리 오랜만에 고기 구워 먹을까? 고기? 나 오늘 왠지 고기가 당기네. 좋아. 이왕이면 한우로 할까? 이야, 자기 통 크게 쏘는 거야? 좀 있으면 큰돈 들어올 텐데 미리 당겨서 축하하지 뭐. 그래? 그럼 우리 맥주도 몇 병 살까? 오케이. 아주 둘이 좋아 죽더라고요. 전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뜯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하고 두 사람 뒤를 미행했어요. 어느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전 호수를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들이 도착하고 함께 제가 확인해둔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주차민원이 들어와서요. 잠깐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며느리와 같이 있던 남자가 문을 열었고요. 전 경찰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여길? 제 얼굴을 확인한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고기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웬일? 야, 너 이렇게 숨어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땅끝이라도 내가 찾아내. 전 달려가서 며느리 머리채를 쥐어잡았습니다. 이거 못 나? 왜? 넌 내 머리채 잡아도 되고 난 안 되냐? 도둑질도 모자라서 남자랑 바람을 피워. 천하의 몹쓸년 같은 이라고. 이 여자가 미쳤나? 며느리는 아프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절 말렸어요.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손 놓으시고 경찰서 가서 얘기하세요. 경찰들이 말리는 바람에 머리채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아이씨, 머리들 다 뽑혔네. 어제 파마했는데 머리꼬리 이게 뭐야? 그 난리통에도 며느리는 지 머리카락 뽑혔다고 걱정했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구나. 근데 어쩌니 머리털만이 아니라 네 신상 이제 다 털리게 생겼어. 이 아줌마 뭐야? 뭔데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뭐? 행패? 야, 니들 이제 끝났어. 콩밥 먹을 각오나 해. 며느리나 상간남이나 똑같았습니다. 불륜 현장을 들켰는데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들은 바로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엄마! 진술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있는데 연락을 받은 아들이 바로 달려왔더라고요. 경찰이 아들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가 남자랑 같이 있었다고요? 아예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꽤 오랫동안 동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전 친구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충격받았다는 게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진우야. 전 가만히 아들 손을 잡아줬습니다. 혹시 아내를 좀 만날 수 있을까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진우야, 괜찮겠어? 다음에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 아들은 괜찮다면서 며느리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행했어요. 진우씨! 면회실로 들어섰더니 아들을 본 며느리가 반색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진우씨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며느리는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놀라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애쓸 거 없다. 네? 나 이제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네 말 안 믿어?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왜 아까 아줌마라고 잘만 하더니? 어머니, 그땐 제가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니라 네 본색이 드러났던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절 오해하시는 거라니까요. 너무도 뻔뻔스러운 며느리 태도에 완전 질리더군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도 하고 제게 막말을 했으면서도 어쩌면 저토록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할까 싶었습니다. 오해? 우리가 뭘 오해했는데? 오해라고 다 설명하겠다면서? 저와 며느리의 대화를 듣기만 하던 아들이 나섰어요. 전 말리지 않았습니다. 힘들더라도 진실은 직접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요. 진우씨, 그 남자 나하고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래? 형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당신하고 오랫동안 동거했다고 했어. 아니야, 지들이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럼 미숙이 너랑 같이 동거하던 남자 누군데? 동거한 거 아니라니까. 진우씨, 나 사실은 협박받고 있었어. 협박받고 있었다고? 그 자식이 진우씨한테 알리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었던 거라고. 이유가 뭔데? 그 자식이 너한테 협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실은 나 잠시 그 인간 만났었어. 뭐? 진짜 잠시였어. 만나서 같이 밥 먹은 게 다라고. 근데 그 자식이 진우씨한테 다 말하겠다고 하잖아. 그래서 내 신용카드랑 신분증, 인감도장까지 훔쳐갔니? 너 집 계약서도 들고 갔더라? 진우씨, 그건... 며느리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식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집 계약서랑 인감도장 안 가지고 오면 진우씨 찾아간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내 신용카드 훔쳐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니? 미안해. 며느리는 잘못했다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저도 그 눈물을 믿지 않았어요. 야, 거짓말 하려면 그럴듯하게 해. 나 형사들한테 니들 관계 이미 다 듣고 왔어. 아들은 참고 있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오해라면서 아들에게 애원을 했어요. 듣기 싫으니 그만해라. 넌 우리 모자가 바보 등신으로 보이니? 네가 지금까지 벌인 짓 다 알고 왔어. 어머니, 오해라니까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닥쳐.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랬지. 우리 진우 이름도 부르지 마. 나 완전 너 소름 끼쳐.
어머니, 어머니, 진우 씨, 설마 나 이대로 버리는 거 아니지? 야, 말 똑바로 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내가 오해라고 했잖아. 야, 너 진짜 나 버릴 거야? 아들과 제가 넘어가지 않자 며느리는 발악을 했습니다. 아내가 함정에 빠졌는데 남편이란 놈이 어떻게 저만 살겠다고 버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야, 입 닥치라고 했지. 네 덫에 네가 빠져놓고 누구한테 지랄이야? 에이, 씨발.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아들과 제가 자신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며느리는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더 들을 거 없다. 나가자. 며느리의 발악에 밖에 있던 경찰이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도 바로 접견실에서 나왔어요. 엄마, 괜찮아? 넌... 좀 힘드네. 아들과 전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엄마 집에서 자고 가지 그러니? 아니야. 혼자 생각 좀 정리하고 싶어. 다리를 절면서 돌아가는 아들 뒷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땅이 그대로 꺼져버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친 뺑소니범을 잡았다는 말에 경찰서로 갔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진우를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이 저 인간이라고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겠나 싶더라고요. 글쎄, 아들을 치고 도망갔던 뺑소니범이 다름 아닌 며느리 상간남이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야, 내가 쳤니? 내가 쳤냐고. 여기서 꺼내줄 것도 아니면서 왜 찾아와서 지랄이야? 뭐? 지랄? 야, 다 들었어. 네가 내 아들 동선 알려줬다면서? 며느리를 면회하기 전에 상간남 그놈을 먼저 만났더랬습니다. 미숙이가 그래? 내가 협박했다고? 하여튼 걘 변하지 않는다니까. 며느리 상간남은 이죽거리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야? 네가 걔 협박한 거? 아줌마, 당신 순진한 거야? 바보야? 설마 걔 말을 믿는 건 아니지? 나 당신 아들 사고 나기 전부터 걔랑 만나고 있었어? 뭐? 미숙이 고기집애가 그러더라고. 착한 아내로 살려니까 지루해 죽겠다고. 날 만나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좋대. 야, 그래서 멀쩡한 유부녀를 꼬시곤 내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니? 아이, 꼬시긴 누가 꼬셨다고 그래. 임자 있는 여자 싫다는 걸 달라붙은 게 걘데. 그리고 당신 아들 그 시간에 거기 갈 걸 누가 알려줬겠어? 미숙이 걔가 알려줬다는 거야? 빙고. 거기 CCTV 없다고 잘해보라고 하더라고. 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믿고 안 믿고는 아줌마 자유지. 아휴. 그렇게 당하고도 며느리라고 아직 미련이 남았나 봐. 칸막이만 없었다면 가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으면서도 어쩌면 저리 뻔뻔할까 싶었어요. 미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정신 차려. 미숙이겐 전부 네가 시켰다고 하고 있어. 네가 바람 피운 거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너 살인미수죄로 콩밥 오래 먹겠던데? 뭐? 살인미수죄? 그래, 살인미수죄. 내 아들 차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 거기다 뺑소니까지 더해지면 어떨까? 미숙이 그년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니까. 그 말을 누가 믿겠니? 누가 봐도 네가 주범인데. 아이씨,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실컷 발버둥 쳐봐. 과연 네 말을 검사가 믿겠는지. 너 이제 인생 끝났어. 뻔뻔한 상판대기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바로 며느리 면회를 신청해서 만났던 겁니다. 너, 내 아들 죽이려고 했다면서? 어떻게 그래? 진우가 뭘 잘못했다고? 참, 죽이긴 누가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 너랑 붙어먹었던 놈이 다 실투했어. 진우 교통사고도 네가 시킨 거라며? 뭐? 내가 시켰다고 했다고? 그래, 너. 이제 살인미수 주범으로 조사받게 됐어. 아이씨, 내가 왜 주범이야? 그놈이 먼저 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같이 공모한 게 맞긴 맞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 사고로 공모했다고 자백하는 며느리를 정말이지 죽이고 싶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 어차피 안 죽었잖아. 뭐? 네 아들 잘 살아있잖아. 내가 네 아들 수발 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필, 다리만 다칠 게 뭐람?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며느리 모습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넌 양심이라는 건 없니? 에이씨, 꺼내줄 것도 아니면서 왜 찾아와서 귀찮게 해? 그래, 너 같은 인간한테 양심을 바란 내가 잘못이지. 두고 봐, 내가 너 반드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이 아줌마가 재수없게 뭐라는 거야? 너 콩밥 좋아하잖아? 네가 좋아하는 콩밥 실컷 먹게 해준다고. 야, 내가 콩밥을 왜 먹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잘못한 게 없어? 너 진우 얼굴 그렇게 된 것도 약 알레르기 아니었잖아? 네가 일부러 새우 갈아서 된장찌개에 넣었다면서? 아들 몰골이 흉측했던 이유도 며느리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새우를 갈아 일부러 된장찌개에 넣었던 거였어요. 그 음식을 먹고 난 후 아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던 거였습니다. 이 여자가 뭐래? 나 그런 적 없다니까? 그래? 넌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앞으로 시간 많을 테니까 감옥에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야, 나 아니야. 나는 그놈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 어쩜 서로 탓하는 것도 년놈이 똑같니? 각오해. 2년이랑 그놈 반드시 죗값 받게 해줄 테니까. 면회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교도관의 부축으로 겨우 건물 밖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집에 도착해 기절하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꼬박 정신없이 앓았어요. 엄마, 괜찮아? 눈을 뜨니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 절 보고 있더군요. 진우야. 아들의 얼굴을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 앞에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아들의 미안하다는 말에 또다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진우야, 잘 들어. 이건 그냥 태풍 같은 거야. 태풍이 몰아닥치는 걸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하잖아. 이런 일을 겪은 건 진우 네 삶에 갑자기 태풍이 들이닥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 이상한 마음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아들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돼 있어. 나쁜 일은 피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게 인생이라고. 우리 아들은 남들보다 좀 큰 태풍을 맞았지만 남은 날들은 그만큼 화창할 거야. 엄마.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 실컷 울고 나쁜 기억은 모두 털어내버리자. 아들을 부둥켜 안고 저도 마음껏 울었어요. 실컷 울고 나니 마음이 좀 진정되더라고요. 배고프다. 아들,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진짜 배가 고픈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일부러 배고프다고 한 거였어요. 제가 누워있는 동안 제대로 챙겨 먹었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엄마, 뭐 먹고 싶어?
아들, 우리 오랜만에 삼계탕 먹으러 갈까? 삼계탕? 괜찮겠어? 엄마 죽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넌 고기 먹고 난 그 안에 있는 죽 먹으면 되지. 엄마 삼계탕이 먹고 싶은데? 축이 많이 난 아들 몸보신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아들, 많이 먹어. 엄마는 혹시 탈날 수 있으니까 고기 말고 죽 먹어. 그래, 그렇게 할게. 그날 우리는 삼계탕을 3분의 1도 못 먹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범인은 잡았지만 후유증은 오래갔어요.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잃고 살았어요. 사랑했던 아내가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모자는 서서히 그 고통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밥 먹으려고요. 나야 좋지. 그럼 토요일 점심 어때? 좋아. 알았어. 내가 엄마 모시러 갈게. 아유, 오랜만에 우리 아들이랑 데이트한다니까 기분 좋네. 아들과 전 서서히 우리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턴 아들에게 여친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여자라면 완전 질색을 하던 아들이었는데요. 우리 집에 와서도 자주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베란다에 나가 몰래 통화를 하는 눈치가 그렇더라고요. 엄마, 나 실은 만나는 여자가 있어. 엄마인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점심 아들과 함께 외식하는데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야, 아들? 아유, 잘 됐다. 전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를 겪고 그 상처 때문에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었거든요. 어떤 여자야? 나이는? 하는 일은? 엄마, 하나씩 물어봐. 좋아서 그러지. 엄마는 너한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온전하게 치유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아들이 그러길 바랬어요. 아들에게 여친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전 바로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엄마 마음에서였죠. 다행히 아들 여친이나 부모에 대한 평들이 좋았습니다. 아들, 다음에 엄마한테 여친 좀 소개해줘. 당연하지, 엄마. 안 그래도 조만간 그러려고 했어. 제가 여친에 대해 궁금해하자 함께 인사하러 오겠다는 관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부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그것만이 저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참, 며느리와 상간남은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죗값을 받고 있습니다. 집 계약서며 통장을 훔쳐간 죄에다 살인미수죄까지 적용됐어요. 그날 냉장고 열지 말라고 발악했던 며느리가 감추려 했던 게 바로 집 계약서와 통장이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아들 집에 들이닥치자 놀란 며느리가 다급함에 냉장고에 넣었던 겁니다. 며느리 실체가 벗겨졌던 첫 사건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정말 태풍과도 같은 시간을 견뎠구나 싶지 않으십니까? 댓글로 응원과 격려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